알찬 건강 정보가 가득한 시간 메디인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유소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시작의 계절, 새학기, 따뜻함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요. 그런데 봄에는 이때만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봄철에는 자살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어두운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봄철 우울증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바야흐로 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밖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차갑고 어두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우울증도 사실은 계절성 우울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계절성 우울증은 계절적인 흐름을 타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겨울철 우울증의 경우 햇빛의 양과 일조 시간의 부족이 에너지 부족과 활동력 저하, 슬픔, 과식, 과수면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낮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 과수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름철 우울증은 더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겨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날도 춥고요. 그리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면 뭐 그러겠거니, 그럴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햇볕, 일조량도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활동성이 높아지는데 왜 봄에 우울증이 생길까라는 의문은 좀 들거든요. 네, 그 자살 예방학 분야에서는 자기가 힘들고 너무 어렵고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 오히려 기력이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조금씩 새롭게 힘이 나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충동적인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그런 우울증 증상들이 증가하는 의학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봄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춘곤증이 있는데요. 그러면 춘곤증도 우울증의 일종으로 좀 봐야겠습니까? 춘곤증은 계절이 바뀌면서 몸이 미처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종의 피로 증상입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신체가 봄철 따뜻해진 외부 온도에 적응하면서 호르몬 등의 변화를 가져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을 춘곤증으로 여겨 무심코 넘기다가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를 유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춘곤증 대표적인 증상이 뭐 무기력감이라거나 피로감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은 좀 우울증하고 헷갈리지 않나요? 네, 우울증 환자들도 불면증이나 과다 수면, 무기력감, 의욕이나 기력 저하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우울감, 의욕이나 흥미 저하, 불면증 등의 수면 장애 등을 보인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이게 헷갈려서 그냥 놔뒀을 경우에 위험해지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울증으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더 위험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자살의 원인에 상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부담감, 스트레스 등이 자살을 늘어나게 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살은 아동 학대 경험, 사회경제적 지위 추락 등의 여러 이유가 있는데 특히 심한 감정 기복에 있는 우울증 환자의 경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봄철 이 자살률이 왜 높아질까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봄철에는 뭐 입학도 하고요. 또 한 해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아니면 새로운 곳에 또 적응을 해야 하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돼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일명 멘탈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았던 1998년, 2002년, 2012년 이때 보면은 계절적으로 봄철 3월부터 5월까지가 이제 15에서 20% 훨씬 높은 자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네, 3월에서 5월의 자살률은 겨울철에 비해 한 20%가량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국내 월별 자살 현황에 따르면 11월에서 2월까지의 자살자가 900명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해 3월부터 크게 늘어서 5월 1,159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건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봄철 우울증이 단순히 우울감에 그치지 않고 왜 자살로까지 이어지느냐. 자살률 또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난해에 열렸던 국회 자살예방 포럼 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먼저 햇빛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햇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빛이 눈의 망막을 통해 뇌의 시상의 일부분을 자극하면 감정 기복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오히려 감정 기복을 유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나의 기분 변화가 생겨난다면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소한 일에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노애락이 있지만 남들보다 화를 좀 더 많이 내고 화를 참기가 어려워지고 아무 이유가 없이도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데요. 기분이 지나치게 좋을 때는 지나치게 많은 일을 벌리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하면 남들보다 더 심하게 오랜 기간 힘들어합니다. 가장 큰 증상은 불면증이고 피로감과 초조감 등이 쌓이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봄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증가한다. 이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햇빛을 갑자기 많이 받는 햇빛의 어떤 증가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앞서서 그 봄철 자살률 증가율이 높은 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네, 앞서 언급했던 통계청의 국내 월별 자살 현황에서도 확인했듯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3월에서 5월 사이 크게 네네. 늘어나는데요. 이런 현상은 그리스나 노르웨이 같은 데서도 발생하고 있고 남반구에 위치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에서도 겨울에 자살률이 낮고 봄에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사실은 개인차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햇빛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정되고 좋아질 수 있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독과 같이 그런 난폭하지 않은 방법보다 목을 맨다거나 익사, 총기, 투신 등 난폭한 방법을 하는 경우를 보면 그 사망 전 10일간 햇빛의 일중기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봄철 자살률이 증가하는 한 원인으로 지금 햇빛 증가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 햇빛 증가로 인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먼저 2, 3월부터 햇볕을 좀 쬐서 빛으로 인한 감정 기복에 적응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철은 일조량의 저하로 인해 봄과 여름철에 비해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틈틈이 햇볕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햇빛에 적응을 시켜라 라는 얘기군요. 또 다른 방법이 더 있다면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울증 위험률을 10에서 3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 밤에 폭식을 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습관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철 햇빛이 증가함으로써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3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지속적인 운동, 거기에 미리 햇빛에 적응을 시키는 것까지. 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햇빛의 양이 증가했을 이 원인 때문에 자살이 생겼을 때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봄철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로 햇빛 말고 다른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햇볕 증가로 인한 활동성 증가,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프링 피크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봄철 자살률 증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미국과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도 햇볕 증가와 자살 간 연관성을 확인을 했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햇볕 증가로 활동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자체와 상관없는 다른 원인을 꼽자면 봄이 되면서 뭐 어떤 활동량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감옥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곳 중 하나인데 네. 매일 같은 일조량을 쬐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계절에 따른 자살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햇볕보다는 봄이 되면서 오는 사회적 압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곳에서도 일조량을 많이 쐬는데 활동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자살이 많지가 않게 되는군요. 그러면 사실 봄에 새로 많이 하는 활동량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결과로 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봄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꼭 받아들일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또 봄이 주는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봄철 자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절망감, 외로움이 증폭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조량 변화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불평등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인에 의해서 봄철에 자살을 하는 건 이건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주변인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살 고위험자의 경우 지역 정신보건센터, 자살 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을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주변에서 이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미리 알고 인식해 먼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주변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89명 사망자와 352명 유족들을 대상으로 부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자살 사망자의 92%는 사망 전 죄책감, 무기력, 과민암 등의 감정 상태 변화, 수면 상태 변화 등을 이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주변인들조차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위험이 감지된다면 그래서 그들의 경고 신호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더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이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관련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지난 2월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있는데요. 그 결과 국민의 약 60%가 일상의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를 심각한 질환이라고 인식하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감, 분노 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내 확진 초기와 비교했을 때 결과가 차이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조사 결과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 조사는 1차, 2차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차에서 10.2%에서 2차 때 4.2%로 줄었고 일상 정지를 시사하는 응답자는 1차 때 48%에서 2차 때 59.8%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상 변화는 여성과 보수 성향, 대구 경북 지역, 판매와 영업 서비스직이 상대적으로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밖에 나가질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이 좀 정지된 느낌을 더 많이들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좀 불안감이 줄어들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불안감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를 또 찬찬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접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뉴스를 얼마나 자주 직접 찾아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한 결과 1차 평균 3.34점에서 3.7점으로 증가를 했고요. 분포별로는 자주 찾아봤다는 응답 비율이 1차 때 49.5%에서 2차 때 74.8%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
많이들 어떤 감정, 어떤 느낌들을 좀 느끼실까요? 불안에 이어서 분노 감정이 대폭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격, 공포, 슬픔, 혐오가 뒤를 이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불안감이 압도적이었고 공포, 충격, 분노가 뒤를 이었는데요. 또 전체에서의 비율은 낮지만 슬픔을 느낀다는 비율이 1차 1.6%에서 3.7%로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초기 그리고 현재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차이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를 바 없는 건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분노가 좀 더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예방수단으로 권고한 마스크를 구할 수 없고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시민의 소식을 접하면서 느끼는 불안은 불만이나 불신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불안, 불만 그리고 불신이 우울증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사실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좀 호전이 되는 양상을 보입니까? 우울증 치료 방법은 정신치료, 인지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나뉘는데요. 우울증 환자의 70에서 80%는 호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정확한 평가와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전문적인 어떤 심리 상담 그리고 치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역당국과 심리학회가 코로나19 관련 심리적 방역을 위해 무료로 전문 심리 상담 제공에 나섰습니다. 이 심리 상담 전공 교수와 1급 심리 상담 전문가 2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무료 전화 상담에 나섰죠. 네, 자, 이렇게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339 콜센터로 스트레스 호소 같이 이런 심리 상담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학회 상담 전화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도 그런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확진자나 가족, 격리자, 일반인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판단력이 많이 흐려집니다. 게다가 이렇게 봄철에는 춘곤증과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서로서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드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